딱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왜요, 이 대표? 말하고 나서 갑자기 훅 끊겨. 오늘 뭐 셔츠도 뭔가 새 거 같은 느낌. 아, 이뜬 거예요. 이뜬 거예요? 네. 아, 이승원 대표. 정말 대한민국은 다이내믹 코리아 아닙니까? 네. 한 2주일 전. 잡주지다. 그러니까 2주일 정도 됐나요? 네. 그 전날인가 제일 머지기 어느 날 갑자기 훅 떨어진 날이 있어요. 네네. 지주에서 안 한다 어쩐다 훅 떨어졌는데 이틀 있다가 합병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거의 상한가로 왔다 갔다 갔잖아요. 네네. 그러더니 근데 항상 보면 이게 다이내믹하다는 게 동시효과 직전 한 30분 전에 나오거든요. 네. 오늘도 동시효과 나오기 한 20분? 그 정도에 또 발표됐어요. 우리 또는 오늘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보통 펀드가 아니라, 그게 엘리언 매니지먼트라고 저는 좀 알던 회사거든요. 화면하고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바로 좀 네.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시죠. 예,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승원 대표. 존경하는 말고. 이승원 대표. 네. 예, 이 양반이 뭐냐면, 폴 싱어입니다. 폴싱어. 폴 싱어고요. 나이가 벌써 인품 있어 보이잖아요. 네. 예, 그 나이가 70세 정도 되는 분이고요.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19억 2천만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네. 조금 있어. 네, 2조. 2조 정도 있는 사람이겠고 여기 보면 랭킹이 쭉쭉 나오잖아요. 랭킹은 자기가 좀 봐주세요. 전 나이가 70세. 네. 그 다음에 네. 헤지펀드 매니저. 네. 셀프메이드. 스스로 혼자서 다 하시네요. 네네. 셀프메이드 스코어가 8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 자기가 해갖고 네. 그 정도 했다. 뭐 메이드 이런 한 거. 게 이제 한 8건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헤지펀드로 16위 정도 하죠. 하버드 나왔네, 하버드. 아, 좀 있는 사람이죠. 네. 그다음에 지금 이건 포브스 데이터인데 밑에 헤지펀드 순위 데이터는 어디 있나요? 16위 정도 나와요. 16위 정도 나오나요? 네, 16위 정도 아, 나오고요. 여기 있네요. 네. 헤지펀드 매니저 16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 세계 부자 1010등 정도 하고요. 네, 미국 내 부자 340위 정도 하네요. 네, 포브스 내에서. 네, 근데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보면 이 양반이 좀 더 디테일을 말씀드리면요. 중요한 건요. 다들 아시죠? 이 얘기는요? 네. 모르는 분 없죠. 예. 이거 좀 채팅창 좀 열어주세요. 예, 그래서 보면, 시청자분들 뭐 뉴스 들으셨겠지만, 그럼 도대체 이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의미가 뭐냐. 이거 좀 해석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1978년인가 79년에 설립된 이래요. 상당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경우에는요, S&P 선정 미국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 양반이 엄청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차익거래 있죠. 차익거래라든가 또 여기가 대표적인 차세대주 아니죠. 나이가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아이언 형님 다 마찬가지들 사람 해갖고요. 카라이칸 해갖고요. 행동하는 투자가의 탑5에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저는 상당히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합병에 따라서 뭐 진행될지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 SK가 한번 당했잖아요. 네. SK 한번 당했잖아요. 네. 또 들어갔고요. 우리 또 카라이칸 형님이 KTNG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중요한 거는 이번에 산 그 이유를 명확하게 경영 참여라고 썼거든요. 경영 참여고요. 또 하나 뭐냐는 게 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 나왔던 거가 뭐냐면 이게 제일 모지게 좋고 삼성물산이 약간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죠. 네, 있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언론은 입이 막혀 있잖아요. 증권사는 입이 막혀 있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뭐라고 햇소리 안 하죠. 뭐라고 반대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형님이 폴 싱어 형님이 이거 잘못됐다는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그 재벌 그룹들이요. 쉽게 해서 맘대로 하잖아요. 이게도 상당히 일단 걸리고 난 브레이크 걸렸고 이게 10년 만에 SK그룹의 경영 참여 선언했던 거랑 10년 만에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조그만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힘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기 동조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동조가 무섭죠.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행동한 투자자를 물려다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작년에 9월에 한번 이런 얘기 했었죠.
작년 9월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한번 배론지 얘기한 네. 적이 있었잖아요. 배론즈 행동하는 얘기. 투자자들이 한국에도 관심 있고 그중에 삼성전자가 선봉에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죠. 한국에 대해서 재벌들이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나 우리나라에서 주요 주주들이 이번 합병에 그냥 찬성하면 메롱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것들, 이래서 앞으로 행동한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것은 주식시장의 호재냐 약재냐, 주식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좀 더 합리적인 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이슈 정리하겠고요. 시간이 되면 나오면 후속 얘기 좀 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시장 상황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시장 상황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도 시장에 대한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 매수세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뭐 시장 조정은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은 현물 쪽에서 전혀 매도나 이런 흐름은 전혀 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선물의 누적 매수 계약 개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네네. 한번 일자별 흐름을 보시게 되면 네. 뭐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크지 않다라면 네. 그냥 시장에서 이제 크게 조정받을 일에 대한 쪽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화면이 커지나요? 지금 보게 되면 며칠째 계속 매수하고 있죠. 현물 쪽에서. 그렇죠.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 보게 되면은 거의 계속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뭐 매도할 이유에 대한 쪽을 좀 못 느끼는 이제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여하튼 시장에서 수급 상황까지 좀 말씀드렸는데요. 종목별로 특징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그룹 제외하고 보면 삼성그룹에서는 이제 어저께 제일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손잡고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두 주식 오늘 나름 같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잠시 후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찌되었건 삼성 SDS의 합병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삼성전자 부담이 있다는 얘기했는데요. 하나 소식 다 아시겠지만 투자자 포럼을 어저께 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투자자 포럼에서 몇 가지 삼성전자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삼성전자 스스로 보는 투자 유망 산업이 뭔지를 딱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 얘기했죠. 그거는 잠시 후에 얘기했고요. 그 앞서서 사람들 온통 관심은 딱 몰려있는 것이 삼성전자랑 SDS 합병. SSD 합병건인데 뉴스를 그냥 겉으로만 보신 분들은 합병 계획 없다를 딱 찍잖아요. 네. 맞죠? 합병 계획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이제 그것만 보신 분이고요.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무슨 얘기라는 얘기가 중요한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최고 경영진의 전언입니다. 그 최고 경영진이 누군지는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네? 네. 그분한테 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게 바뀔 수가 쉽지 않죠. 당장은. 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뜻이 가장 중요하듯이 삼성그룹의 제일 높은 뜻의 분이 중요할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중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은 그 얘기가 안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좀 올라가는 것이 거고 삼성 SDS가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런 네. 관점에서 이유를 찾으셔야 될 거. 이거 삼성 SDS 억울하다 왜 떨어지냐 항의하실 분은 그냥 조용히 삼성전자에 전화 걸면 되죠. 아니 그잖아요. 뭐 그거는 뭐 어쨌든 간에 당장 합병하는 거 아니고 어찌됐건. 지주회사로 어차피 가고 나서 합병하는 거기 때문에 뭐 틀린 얘기도 아니죠. 제목 자체가 합병은 없다. 그리고 또 하여튼.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이거는 좀 이따 볼까요? 네, 좀 이따 삼성 보죠. 인베스터스 포럼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매주 목요일 날 하시던 분이 우리 김순용 앵커셨잖아요. 김순용 앵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순용 앵커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가서 이번 주 자, 재밌는 필명입니다. 필명이 아주 재밌습니다. 교수님도 알고 보면 교수님, 네. 알고 보면 교수님. 근데 교수님인데 필명은 상당히 섹시해. 뭐야? 손만 대면 상한가. 뭐? 손만 대면 상한가. 손만 대면 다 터져? 네. 자, 손대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네. 본명은 뭐야? 본명? 본명은 유호성입니다. 아, 유호성. 유호성. 네. 유호성? 네. 유호성 영화배우 아니야? 요, 친구의 유오성이 오성이죠. 많죠. 자기는. 네. 유호성 교수님. 넓은 네. 호의 이룰성입니다. 본명도 좋고. 네네. 필명도 좋아. 필명도 좋은데. 필명은 손대상? 네, 맞습니다. 왜 손대상이에요? 진짜? 진짜 그런 이유? 하려고요. 예, 교수님인데요. 네. 주로 나오시는 데가 이데일리 TV? 네, 이델리 네. TV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주대학교에서 또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강의하고 있고요. 진짜 교수님? 네네.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 소속은 아니고 평생교육원 쪽에서 주식 강의하고 있는데 네네. 뭐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도? 네. 진짜 교수님인데요. 우리 손대상 교수님. 오늘부터 해서 저희가 매주 한번 네. 목요일 날 할 텐데요. 이분은 어떤 분인지 자기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금 했잖아요.
이분의 인품이라도 얘기해줘봐, 인품. 인품. 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저요? 네네. 저는 잘 몰라요, 이거. 좀 잘 아는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이 알고 똑같이 만났는데 똑같이 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럼 제가 또 근데 얘기를 해드려야 제가 되나? 얘기를 드리면 네. 상당히 침착하십니다. 네. 상당히 침착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참 제가 배울 점이 많다. 어떤 걸 배워야 되냐면 꾸준함에 대한 쪽에다 참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꾸준하게 네. 침착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꾸준함과 침착함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조급증에 있으면은 주식에서 크게 어떻게 좀 그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분은 주식으로서 상당히 대성할 수 있는 자질을 가졌구나라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손대상 전문가님,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이학년 위원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도 뭐 그 정도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일단 회계학 전공했다는데. 네.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경영학 네. 전공했고요. 회계 쪽으로 또 발견되는데요. 하여튼 그 방송에서도 제가 이데일리 TV 하는 것도 몇 번 봤거든요. 네네. 하여튼 이슈 중심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잘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풀어갈까요? 네, 역시 그 화두는 네네. 중국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 쪽이 어느 쪽이 성공을 했었냐면 자동차라든가 조선, 화학 쪽이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그때 중국 쪽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선, 화학,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소비주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곳이 있어갖고 네. 확인을 좀 해봤는데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디스플레이요? 모습입니다. 네. 네네. 오늘 그럼 디스플레이 집중적으로. 네, 디스플레이 좋습니다.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어제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역시 정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1조 5천억 위안의 대규모 담보 보완 대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만큼 전반적으로 양적 완화 혹은 이슈가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보고 있는데 네. 대규모 투자에도 있고 거기에서 중국 정부에서 디스플레이를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에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디스플레이 제조사죠.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OE에서 7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촨성에서 지금 기공식을 지금 가진 그런 상황인데 네.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역시 우리나라에서 장비 수혜주, 디스플레이 장비 수혜주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B1 쪽에서 네. 투자를 했을 때 SNU 쪽에서 1차 쪽으로 장비를 좀 제공을 했거든요. 네. 그때 그 자금이 사실은 규모가 크지 않아서 한 대를 납품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3천억입니다. 일단은 올해만 3조를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내년 같은 경우도 역시 4조 가까운 투자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올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업종은 지속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쪽에서 디스플레이마저 네. 국내 시장에 잠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그 이후의 흐름이 상당히 좀 불안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이는 향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아, 그래요? 네. 네. 이번에 동계 올림픽이 또 국내에서 열리잖아요. 네. 평창인가? 2028년에 열리는데.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그 어벤져스 혹은 아이언맨을 보시게 되면 네. 홀로그램으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나와요. 네. 아, 네. 봤죠, 저는? 네. 어벤져스라든가 혹은 그쪽으로 네. 보게 되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네. 그거를 그때 이제 시도를 하겠다. 음. 처음으로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앞으로 거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도달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슈가 가장 먼저 되고 있는 건 역시 뭐 TV 쪽 네.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스마트워치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OLED 쪽을 보게 되면 1분기에는 700만 대 정도 출시가 예상이 되었고요. 네. 2분기, 3분기 포함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1000만 대를 돌파를 할 것이다. 즉 OLED 수요가 그만큼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SK 쪽에서 나온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 되게 좀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의 확산을 하기 위한 방침으로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됐든 애플 워치가 네. 기대 이상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90% 디스플레이 업종 스마트워치용 쪽에서 90%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만큼 네. 향후에 이런 성장성 1000만 대까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네. 역시 실적적인 측면으로는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스마트워치 쪽으로 보게 되면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뭐 LCD에서 LED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AMOLED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캐파가 커지는 그런 이 그래프 뭐라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워치용 디스플레이. 워치용 디스플레이. 네. 예. 그쪽에서만 일단은 뭐 700만 대에서 10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뭐 성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후 의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스마트워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그저께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롤러블 디스플레이라는 걸 이제 또 출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뭐예요? 이게 어느 일정 방향까지는 네. 접을 수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를. 네, 그게 이제 말아버리네 정말. 네, 그래서 네. 롤러블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고 향후에는 말씀을 해드렸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까지 이번에 영화에 나온 거. 네, 네,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근데 있을 것 저렇게 같습니다. 롤러하고 어떻어? 일단은 들고 다니는데 좀 편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결국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플렉시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디스플레이 보게 되면은 이번에 갤럭시 S6 엣지를 보게 되면은 네. 양옆이 이제 둥그스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플렉서블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롤러블까지 나왔다라는 건 기술의 네. 발전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롤러블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좀 반으로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내년에 스마트폰으로 출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네. 디스플레이 쪽 OLED, AMOLED의 성장성은 향후 지속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뭐 퀀텀탑 TV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네.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 더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해드릴 수 있고요. 역시 향후에는 또 무인차에 대한 얘기 네. 혹은 자동차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차량용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 쪽으로 시장 추이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14년, 15년 보게 되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뭐 지금 1000대 수준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는 매출의 2배 이상 뛰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만큼 중국 쪽에서도 향후 관심을 계속 갖고 있고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네. 뭐 향후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뭐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다양한 네. 스마트워치라든가 혹은 롤러블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차량용 터치 패널까지 네.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 과감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내의 기술력을 따라오기에는 아직은 조금 너무 네. 국민만 하고 있지 않나. 네. 이승훈 대표도 디스플레이 가능 얘기했잖아요. 거기 장비나 이런 거 했는데 이승훈 디스플레이 어떻게 봐요?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핵심은 이제 미세화 공정 장비들이면은 네네. 이 디스플레이에서 핵심은 이제 열 처리 장비입니다. 네네. 열 처리 장비가 이제 핵심인데 네. 지금 이 열 처리 왜 이 중국 쪽에서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장비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중국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발주인데 2016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까지만 그게 보조금을 무슨 얘기예요? 지급하고 보조금 자체가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공장을 세우게 되면 디스플레이 네. 관련된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지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아, 근데 보조금을? 보조금을 네, 주는데 네, 그 네, 보조금은 2016년까지만 딱 줘요. 네. 그러니까 올해하고
지금 내년까지 해서 네. 집중적인 발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 그러니까 그 설비 투자에 대한 쪽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 네. 장비 쪽에 대한 그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 네. 요거를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관련 기업들 말씀을 주셨나요? 아직 얘기 아, 예, 네,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예, 네. 관련주는 어떤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비아트론, 네. 그다음에 AP 시스템, SNU 정도로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3천억 쪽으로 SNU가 1차 B1에서 SNU 제품을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들쭉날쭉했습니다. 들쭉날쭉하는 가운데 네.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산업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반도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아트론이라나 AP 시스템 같은 경우 중심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향후에 또 수혜주로서 이슈가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그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인라인 열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공장 아예 그 설비 자동화 안에 아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강점이 있는 거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고 AP는 뭐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이제 삼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AP가 아마 전환사채를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AP는 아마 삼성 쪽에서 이제 그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최근에는 전공정 장비 미세화 쪽은 별로 안 움직입니다. 최근에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건 반도체에서 후공정 장비들. 그러니까 전공정이 작년에 움직였으면 올해 이제 후공정이 움직이는 차례가 된 거고 그거랑 삼성 평택공장 증설 관련해서 클린룸 관련된 거 한양 ENG, 에로티 베큐um 이런 쪽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요즘은 그 초대 손님이 오면 완전히 그 배틀이 돼. 왜요? 지식 배틀. 나 갑자기 깜짝 놀랐어. 인뭐? 인라인. 인라인은 내가 하는 건 타고 다니는 것밖에 인라인에 애들 타는 거밖에 모르는데 저도 이거 지면 안 되잖아요. 네. 존경하는 PD님, 네.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네.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게 보면 제목 자체가요. 제가 소스를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CNN 머니인데요. 애플 스탁 이즈 그레이트 엄청 좋다는 얘기고요. 네. 이쪽 서플라이어들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삼성 관련주다, 애플 관련주다 했는데 제대로 간 적이 없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보면 미국에서 딱 세 종목을 찍었습니다. 네. 이거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다 보고 있으니까 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방송이 좋지 않아요? 진짜 좋지 않아? 네.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퀄컴 요즘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주가는 좋지 않아요? 퀄컴이 주가는 좋지 않은데요. 퀄컴을 얘기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근데 퀄컴은 특히 사물 인터넷 시대의 총알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퀄컴을 좀 봐두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우리 삼성전자에서 하던 거를 그 대만 반도체가 갖잖아요. TSM인가 갖고 왔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 TSM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CPU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반도체 핵심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여기 나온 거가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인데 이걸 딱 찍어내는 거가 여기 LG 디스플레이가 딱 나오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저는 흥미가 없었는데 LG 디스플레이 요즘 외국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요즘 보면 주가는 재미없는데 외국인 형들은 이렇게 팔지 않았어요. 네. 좀 조금 파다가 요즘 다시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서 그런 거 계속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거 준비하신 거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간편 결제, 간편 결제. 페이에 간편 대한 결제.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7월달에 출시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 하고 9월로 갑자기 연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에 관련된 네. 이슈들이 이제 뭐 잠시 뭐 9월달까지 수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가 네. 뭐 2017년 17년까지요 최대 721조까지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페이가 뭐 7월달이 아니라 9월달로 연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맹점 점수를 많이 확보한 한 50만 정도 확보한 네이버페이가 6월 25일 날 네이버페이를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국내 모바일에 대한 이슈는 향후 간편결제, 핀테크에 대한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지금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직접 개화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지금 카카오페이, 애플페이가 들어왔는데 이게 활성화는 안 됐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상품을 사는 경우 그 정도까지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카카오페이에서는 공과금을 직접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한전 얘기했죠. 한전. 있습니다. 네, 한전. 네, 그만큼 뭐 공과금 납부가 되게 되면 전기세라든가 그 외에도 뭐 지방세도 역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결제 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받을 일은 없지. 돈 준다는데. 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체 그 결제 시장에서 721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올해 또 같은 재밌어? 경우는 네. 수수료 수입이 뭐 700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제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2조 정도밖에 안 돼요. 맥시멈 5조까지 추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금액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 움직이는 규모에. 그럼 왜 그거를 돈이 안 되는데 하냐? 이게 사실은 그 기업들이 네. 어떤 꼼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으로서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이제 좀 그렇죠, 관점을 그렇죠. 재해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 택시라든가 네이버도 역시 택시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아, 잠깐만. 네이버도 택시 한대요? 네. 뭐야? 네이버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아, 우리나라도 한대. 라인 택시죠. 라인 택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네.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할지는 모르죠. 이승원 택시도 하면 되잖아. 안 되죠. 안 되나? 플랫폼이 없는데.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를 못 네. 이기죠. 그래서 해도. 관점을 조금씩 네. 재해석하자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사업 플랫폼의 다양화 혹은 확장으로 인해서 간편결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것보다 더 이슈가 되는 게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안 시장이 그렇게 네.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간편결제 시스템이 확인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보안 시장이 좀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 혹은 재작년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개인의 그 정보가 계속 노출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 쪽으로 잠깐만 눈을 돌려보시면은 NFC라든가 보안 토큰 이런 쪽으로 계속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역시 보안 토큰을 지금 가지고 있고 생체 인식 쪽으로 지문 인식까지 좀 같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삼성페이도 역시 보안 토큰과 생체 인식 쪽으로 네.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또 문제 있어요? 생체 인식이라고 하면은 네. 뭐 홍채 혹은 지문 이런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네. 이거를 기업들한테 또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다 내 보니까 귀중한 통째를 누가 갖고 간다는 거잖아. 그쵸. 삼성이 보관하겠다는 거야?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네?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네. 대처할 수 있는 예. 방법을 어느 쪽으로 또 보고 있냐면 예. 웨어러블 쪽으로 또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직접적으로 들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생체 인식이 그 기기 안에 쪽으로 저장이 되게 되면은 네. 확실히 보안 쪽으로는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보통 간편결제 시스템 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간편결제, 핀테크 이것만 해갖고 그쪽 방향만 보신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눈을 한번 관점을 네. 바꿔보자라는 측면에서 네.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보안 토큰에 대한 이슈도 요즘에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안 토큰 하면 또 우리 또 공대생이잖아. 보안 토큰은 개념이 뭐예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아, 자기가 준비하는 거야? 보안 토큰이 뭐야? 나 개념이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OTP라고 하죠. OTP 같은 경우는 숫자가 계속 나열이 네네. 바뀌어요. 뭐야? 숫자가 바뀌죠. 숫자가 계속 바뀌니까 OTP 전자 OTP 사용 안 해보셨죠? 있어요. 6자리 나는 거. 그다음에 은행에서 준 있잖아요. 거. 예, 예. 네. 그게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시간이 그게, 되면. 그게 보안 토큰이야? 그게? 토큰. 네. 네. 그게 이제 보게 되면은 네.
비밀번호 하나만 딱 있으면 누군가 그걸 해킹해 갔을 때 그 보안으로서 비밀번호로서 이제 다른 뭔가에 네. 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가상입니다. 그리고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보안에는 조금 더 비밀번호보다는 안전성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도 어차피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OTP 근데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OTP도 그 네. 기계를 나눠주는 방식도 있고, 네. 아예 그 신용평가사들 같은 경우는 그 저 뭐죠? 그 IP 그 뭐야? 그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본인이 인증하는 거. 네, 있어. 그것도 이제 그 앱으로 아예 바뀌었잖아요. 앱으로. 네. 그러니까 본인 그 비밀번호는 앱 앱 카드? OTP 자체에 네. OTP 자체를 갖다 그냥 앱으로 만들어서 네. 거기다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들어가고 네. 거기서 계속 이제 그 바꿔서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기계 갖고 다니니까 없이 1년 네, 그냥. 배터리 나가니까 이거 네. 핸드폰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아예 핸드폰에. 오,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그 좋은 아이디어죠. 예, 그렇게 돼. 지금 요즘엔 그렇게 아예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승원 대표는 결제할 때 앱카드 쓰잖아요. 네네. 그게 OTP란 거야? 그 OTP가 들어있는 거야? 6자리가? 아니 저는 그건 아니고 네. 그 OTP 앱 카드는 필요 없고요. OTP까지. 네. 그 다음에 저게 필요하죠. 저 뭐야. 신용카드 말고 결제할 때. 네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보낼 때는 OTP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네. 이제 그 은행 OTP가 있는데 네. 최근에 그 나이스 평가 정보인가 그거 보니까 OTP를 앱으로 줘갖고 앱에서 받는 방식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편할 것 같네. 네, 그게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제 별로 안 쓰는데, 있는데, 지난번에 몇 달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은행에 했더니요, 은행에 가야 돼요. 그러면서 네. 5천인가 또 내라는 거야. 네네. 어?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억울하다 네. 그랬더니 몇 년 됐냐면서 1년밖에 안 됐다느니 그 수명이 2년인데 1년이니까 너무 빠르네 하면서 인심 엄청 쓰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건져주더라고. 나 5년 됐는데 안 나가던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지 그게. 예, 그리고 지금 네. 보게 되면 근데 스마트폰을 자기가 충전만 계속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네. 왜냐면 미국에서도 네. 여기 지금 그 어제 삼성투머로우 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네. 미국에서 기존 모바일 결제 사용을 시도해본 사람의 비율이 10%가 안 된답니다. 미국에서도. 네네. 미국에서 안 되고 네. 우리나라가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데 네. 모바일 결제 경험을 가진 사람이 12.5%. 저는 항상 다 모바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우 빠른 거지. 막간을 이용해서 아니, 잘 나가는 안 이승원. 해보신 거지 여기가. 잘 나가는 이승원. 87.5%. 근데 여기 이게 12.5%. 근데 이게 약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기사가. 네네. 전 또 원문을 다 봤거든요. 아니 이게 기사가 잘못된 게 아니 기사가 아니라 모르겠어. 내용이 예. 해석을 잘못한 네. 한국말이니까 이제 번역이 얘네 잘못된 게 건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약간 제가 잘못 말했는데 네. 애플 사용자 중에 10%면 애플페이를 쓴다는 거거든요. 네, 그 네.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음. 그 얘기가 아니라 네. 전체. 그러니까 전체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모바일 그 결제를 시도해본 사람이 10%가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근데 아직 이제 활성화가 덜 됐는데 그게 보면 어저께 얘기한 거가 약간 또 다른 포인트인데 이따 얘기할 텐데요. 어저께 자기네가 그래서 너희들 삼성페이 자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자신 있습니다. 하면서 음. 삼성 우리 핸드폰 쓰신 분의 20%까지 쓰게 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되겠냐 그랬더니 애플은 겨우 10%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건 당연하죠. 근데 그런 것들 답이라고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근데 저는 이게 그게 잠깐만요. 어. 그게 왜냐면 애플은 지금 애플페이 되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예. 그래서 다른 나라 잘 안 되거든요 아직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죠. 예. 근데 잠깐 화면을 보게 되면 애플은 NFC 모듈을 다 깔아야 되잖아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 삼성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필요 없던 기존의 결제 단말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결제 단말기에다가 내 거 카드 딱 갖다 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단말기에도 삼성페이는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지금 최대 강점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렇죠. 그래갖고 인수했잖아요. 네네. 작년에 지난번에 그래서 그 관련된 회사 뭐 보안과 인수했잖아요. 관련돼서는 삼성 녹스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 대한 쪽도 갖추고 있어서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안정화돼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뭐 그 거의 뭐 타이 추정을 불허하는 거고. 맞아요. 지금 뭐 애플페이보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더 이제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그렇죠. 여기에 도전을 하려면은 NFC 모듈이 깔린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제 그 온오프가 같이 되는 한국 사이버 결제 모듈. 이게 요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삼성은 뭐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봤자 뭐 지금 오늘 또 폴싱어 형님한테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건 삼성. 우리 뭐 주가만 오르면 다행이잖아. 네. 뭐가 됐지? 삼성페이가 잘 되건 애플페이가 되건 상관도 없어. 네네. 관련 주식 올라가면 되잖아요. 까놓고 그렇죠. 얘기해서. 네. 네, 거기까지 하겠고요. 아까 또 관련 주식 혹시 있어요? 거기 그 간편 결제 관련해서? 네, 일단은 그 보안 토크랑 생체 인식
그쪽으로 좀 잠깐 보게 되면은 네. 뭐 슈프리마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슈프리마 생각을 쪽은 가지고 슈프리만 있습니다. 지문 인식 모듈 하는 애들. 얘기 많이 네, 했죠. 지문 네. 인식하는 애들. 네. 근데 100% 이게 아니야 그러면? 보안 토큰도 같이 아마 진행을 100% 좀 하고 있더라고요. 겁니다. 그래서 네. 보안 토큰 생체 인식까지 네. 확인을 하게 되면 일단은 보안으로서 네. 현재로서는 가장 최적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도 계속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웨어러블 쪽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요. 2013년 한 1,7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2020년에는 1억 8,020만 대까지 출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약 7년 만에 네. 10배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웨어러블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뭐 생체 인식 보안 토큰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웨어러블까지 좀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중심 쪽에는 일단 보안 토큰과 생체 인식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기업 관련 기업 중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코나이. 뭐? 코나이. 코나이? 코나아이. 코나이? 들어봤는데? 예, 코나이를 봐야 되는데 아마 오늘 이번 딱한 종목 녹음해 보게 되면 잠깐 언급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느낌은 100% 느낌다. 100% 느낌 아니에요. 아, 100% 아니야? 느낌 아니고 제대로 난 못 들어보면 100%를 일단 까고 시작해. 일단은 까고 시작하니까. 그러다가 관심법에 들어오면 좋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결제 모듈단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네. 결제단? 예, 결제가 뭐냐면은 그 통신사하고 예. 그 이제 가입되는 사용자하고 그 간의 통신사가 다 다르고 네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이제 카드들도 다 다르잖아요. 카드사 다르고 통신사 다르죠. 다르고. 다르죠.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로 다 묶어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코나이입니다. 아. 근데 얘네가 어디랑 같이 지금 그 간편 결제나 이쪽을 진행하고 있냐면 중국에서 네. 중국 업체들하고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이미 나가서.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네. 네, 중국, 그 지금 뭐 수찬성 아까 뭐 얘기했는데 수찬성에서 얘가 수찬성 뭐 스마트 시티 사업에 얘 코나이가 파트너로 돼 있어요. 대박.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뭐 그런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아니고 코나이는 실적까지 따라 나오고 있는 그 간편 결제 쪽, 그 핀테크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쪽에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게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관심법에 올랑말랑하네. 그래서 이 지금 네. 제가 내용에 대한 쪽 정리가 된 게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네. 아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저희 방송은 네. 이거 잘 모르지만 처음 와봤잖아요. 네네. 이게 소통하는 방송이거든요. 네네네. 보니까 네. 풀 골드님이란 분이 계셔. 이분이 또 대박이야. 코나의 기술력 짱. 아시는 거지 이분이. 네네. 그리고 또 임지 필명 뭐 어떤 분이 카드 칩이라고 쓰셨고요. 네. 저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코나이가 뭐 하는 거냐면 IC 있잖아요. IC 칩, 그러니까 마그네틱 카드에서 IC 칩으로 다 전환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번에 중국도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러니까요. 미국도 이번에 이제 IC 카드로 이제 전부 전환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지금 전환하는데 중국은 그 카드 전환 대상 카드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충 맞춰볼까요? 네. 대충 찍어보면 60억 개? 아닙니다. 35억 장입니다. 아, 제가 조금 심하게 불렀네. 심하게 불렀는데 35억 장 통 크죠, 제가? IC 카드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술 또 이쪽에 대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코나이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진짜 거죠. 관심법에 놀. 그 다음에 저도 조금 더 네네. 코나이의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교수님도 아는 네네. 회사예요? 어젠가 엊그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자주민증 바꾸겠다. 그 얘기 있었죠. 네,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에? 네. 그게 또 바로 이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니다라고 기사가 떴거든요. 주민등록번호는 없애야 되는 세상인데 뭐 주민등록 번호는 체계를 유지하고 전자주민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슈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또 안 하겠다라는 얘기 기사들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전자주민증에서도 역시 IC카드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질 것 같아가고요. 네. 결국은 보안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보안이지 뭐. 네. IoT라든가 무인카,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드론까지 가게 되면은 뭐 보안에 대한 기대감, 간편 결제 시스템 자체만 보지 말고요. 네. 관점 좀 바꿔서 그에 대한 관련주 역시 눈을 살짝 돌려보면은 아마 중장기로 혹은 향후에 성장성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 업종들 찾는데 도움 네.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첫 방송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오늘 방송 첫 하니까 여기 킴증권 분위기 어때요? 채널 K 분위기. 화기애애한데 네. 저만 왕따 된 느낌으로 왜요? 좀 왜요? 있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호흡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에이. 다음 주부터는 완벽한 또 입맞춤으로서. 뭐 이분에 맞춰 내가 당신이라. 박 교수님은 농담까지 하시네. 그러니까. 재밌는- 마지막으로요. 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교수님, 거기 네. 청주대학에서 강의하신다 그랬는데요. 네네. 뭘 강의하시는 거냐? 그게 또 궁금해. 아. 이 해전부터 만나면 그게 그러니까. 궁금했어. 예, 주식 강의라는 거예요? 네, 주식 강의 하는데 뭐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하죠. 네. 뭐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해외 자산 쪽으로도 해외 주식 쪽으로도 뭐 후원통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쪽으로도 지금 강의 계획이 또 잡혀 있어 갖고요. 네. 주식 전반 그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재테크, 해외 자산, 주식까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누구가 배워? 그건 일반 주식 하시는 분들이 거의 네, 있고, 학생도 시간을 있고, 듣고 계시고 학생도 있고. 네. 예. 나는 교수님한테 주식 배우면 예. 학점 받나? 그러니까 학점을 받는 겁니다. A 플러스 받아? 지금은 학점에서 학점을 주진 네. 않는데 네.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수료증 말고 수료증. 네. 수료증도 안 줘야 돼. 네. 마이너스 나면 주지 마. 마이너스 나면 주지 말아야 돼. 다음 강의 또 들으셔야죠. 꽈락입니다. 마이너스 나면 10% 이상 수익이 나셔야 듣는 기간 동안 네. 그래야 수료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 거 해갖고 조건을. 모의 투자 게임 이런 것도 하나? 모의 투자로 네. 투자로. 그런 거 해야지. 모의 투자하고 잡주에다가 하면은 이건 아니요. 수익 나도 D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도 대학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서양 같은 데는요, 고등학생들도 많이 해요. 그런 거 많이 시켜요. 네, 대학교 다닐 때도 모의 투자를 좀 했는데 사실 아무런 배움도 없이 한 종목 몰빵이죠. 100%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못 그렇게 하겠죠. 가면 안 되고 네, 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전 투자 쪽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기법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하나의 이슈가 있으면 조금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측면으로서 시각을 좀 다양화시키는 그런 관점으로서 강의를 좀 다음 진행하고 주에는 있습니다. 강의 커리큘럼 주소해 주세요. 다음 주 시간 드릴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오늘 뭐 아까 얘기하던 거 계속 네. 마저 해야죠. 네네. 삼성이 어저께 중요한 또 어저께 행사를 했잖아요. 거기서 네. 나왔던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영상을 한번 볼 텐데. 영상 준비됐어. 보고서 영상 보고 이게 지금 삼성 스마트홈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아침 새벽이 되면 커피가 내려지고 창문이 열리고 불이 켜지면서 소리 나오고 있나 우리? 네, 소리 나오고 있겠죠. 네. 이런 방송 없다. 딱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딱 이렇게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홈이 됐을 때 자동으로 이제 커피가 내려졌고 이제 출근하잖아요. 만들어주는 건 사람이 했겠지. 네.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차가 알아서 주차장에서 나와갖고 기어 나와갖고 BMW 있습니다. i3 내죠. 네. 네. 알아서 기어 나와서 이렇게 대기하는 얼마나 좋아. 온도 조절 알아서 하고. 거기다가 우리 사업 출근하고 있잖아. 나니까 이거 뭐야? 얘네가 알아서 청소하고 청소기가 돌아가고. 우리가 할 거 있잖아. 네. 오늘 주식 뭐 사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주고. 개가 개TV 틀어지니까 걔가 개TV 보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걔가 TV 보는 거 확인하고, 그죠? 사무 인터넷에서 소포가 오니까 네. 이제 소포를 알아서 받는 거죠. 네. 소포가 뭐가 왔다. 문 앞에 아예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가 되니까 네. 알아서 이렇게 조리가 되는 네. 이런 세상이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삼성의 예. 스마트홈, 그죠? 스마트홈. 그래갖고 거기서 핵심에 네. 되는 플랫폼이 스마트싱이라는 회사. 싱이죠. 예. 지난번에 인수했잖아요. 네네. 어저께 그 사람들 나와서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어저께 한 거의 핵심은 뭐예요? 얘기한 거. 한 거의 핵심은 뭐냐면 네. 역시 이쪽 사업 스마트홈, 그러니까 차세에 대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 첫 번째는 아까 삼성페이, 네. 두 번째가 이렇게 스마트홈, 네. 세 번째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쪽, 그 V낸드에 대한 네. SSD 사업에 대한 쪽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낸드 제품에 대한 쪽이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된다. SSD가 네네. 삼성 SSD가 이제 드디어 출시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어저께 이제 그 인베스터스 포럼에 네, 맞습니다. 주된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어저께 세 가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네. 핀테크가 이제 거기서 핀테크를 이제 삼성페이로 표현한 거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격전을 벌여갖고 자기네 1등 하겠다. 네? 네네. 네, 결국 1등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삼성이요. 그래서 네. 뭐 애플이건 구글 이건 페이팔이건 하여튼 자기가 1등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 삼성 사용자 20%를 목표로 하겠다. 그게 이제 안정되면 이제 그 플랫폼을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한 거가 이제 사물 인터넷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런 삼성 홈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가 이제 더 스마트 싱을 인수하는 그 CEO가 또 나와갖고요. CEO가 직접 얘기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그동안 막강한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런 기기에 접목해서 이제 세상을 또 지키는 중심에 우뚝 쓰겠다. 그래서 목표가 삼성에 오리엔트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스마트 그런 어떤 IoT의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네. 삼성이 좁히는 게 아니라 방대하게 다 끌고 가겠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낸드 쪽에서는 이성훈 대표가 정말 목이 쉬라 얘기했던 SSD, 그 SSD의 고사양 서버, 고속 서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 다시 한번 좀 저도 알지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그 뭐 SSD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PC도 서버도 SSD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SSD를 갈아 끼는 게 네네. 컴퓨터에서 이제 가장 그 적게 돈을 투자하면서 체감을 갖다가 이제 그 많이 느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존의 SSD보다 4배 이상 빠른 네. 이제 고속 SSD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SSD가 많이 필요한 게 과거에 이제 프로그래밍 해보게 되다 보면 네. 이 네트워크에서 나가는 속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버그가 전혀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물리단에서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가 물리단? 물리단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물리단. 네트워크 속도가 더 빠른데 하드디스크에서 이 전송되는 속도가 느려서 이제 데이터를 못 읽어오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좋은데 이게 저장 장치가 늦어갖고 네, 그런 그렇죠. 얘기네. 그래서 이제 예. 근데 이론적으로는 전혀 버그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서버가 다운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전에는. 네네. 근데 그게 아직 벌써 20년 전이네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SSD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굳이 지금 보게 되면은 서버들은 아마 이런 고속 SSD에 대한 선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는 하드디스크 자체를 네. 이제 SSD가 다 대체하는 이제 그런 SSD 아니면 예. 아예 클라우드로 가는 거죠. 상황이 오는 거고 노트북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발열이죠. 발열을 빼기 위한 냉각팬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컴퓨터가. 요즘 거는 안 시끄럽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안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CPU, 두 번째는 하드디스크인데 하드디스크가 빠졌으니까 모터가 빠지니까 SSD가 모터가 없으니까. 지금 아예 지금 쓰시는 노트북 네네. 좀 보여주세요. 그게 뭐죠 시청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 최근에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LG 예, 예. 그램. 그러니까 이 LG 거기에 그램 하드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15인치짜리인데 이거는 이제 하드가 저게 없어요? 하드가 없는 겁니다. 이게 1kg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네, 1kg.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14인치 이거보다 더 가볍죠. 1kg가 아예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CPU 관련된 냉각팬은 돌아가요. 막 심하게 돌리면. 네네. CPU, 왜냐면 저는 이제 그래픽 작업하고 뭐 동영상도 이렇게 네네.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막 CPU가 돌아가면서 네. 냉각팬이 그때 돌아가면서 시끄럽기는 하지만 네. 평상시 일반적인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전혀 이제 돌아갈 일이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네. 더 가벼워지고 네. 빨라지고 조용해지는 이제 그런 선택은 SSD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고 이제는 하드디스크도 가격이 내려왔지만 SSD도 이제 점점점 가격이 내려와서 이제 대부분 이제 대체가 가능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네. 얼마 전에 그 데스크탑 하나 네. 정리하면서요 이성훈 네. 대표한테 해갖고 그거 샀잖아요. 네네. 띄워갖고 이제 외장을 케이스를 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10,000원 줄 알았더니 나한테 찍어준 게 크니까 2만 몇천 원이더라고요. 네. 사고 나서 했더니 내가 이제 풀고 조는 거 해서 2만 네. 5천 원에 그 배송비 별도로 해갖고 3만 천 원가량 결제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배송비가 비싸죠? 저는 이성훈 대표가 찍어준 거 그대로 샀거든요. 네. 근데 다 똑같아요. 2만 7천 원에 배송비 2천 원에서 3만 500원인가 그래요. 네. 샀더니 전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별도 전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예전 큰 거는 SSD는 별도 전원 필요 없고 아니 예. 노트북에 들어간 건 별도 전원이 없잖아요. USB 3.0에서 그런가? 아니야, 별전이 없죠. 자기가 없잖아요. 네. 제 거는 별도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일단 크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했어. 그래갖고, 그래서, 3만 천 원인데 좀 무겁네. 갖고 다니기 힘들겠다 했어요. 왜냐면 전원까지 이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속도는 괜찮아요. 근데 딱 하고 보니까, 젠장 500기가 1TB 있잖아요. SSD, 하드디스크가, 네. 그 외장형이 5만 7천 원 세일, 핫세일 이렇게 딱 뜨는 거야. 네.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겠네. 다 사고 나서 봤지. 네. 얼마 전에 1테라를 제가
89불 이렇게 봤거든요. 어저께 57불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네. 특판 세일로 아마존 이런 데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하여튼 하드디스크에 인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쵸. 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는요. 오늘 또 목요일 날은 오늘 또 바로 그분이 나오는 날이잖아요. 오늘 또 서부장님 네. 그리고 6월 시장 그리고 중반 장관 한번 점검하고요. 각종 어려운 시장 이슈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또 2부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